반갑습니다. 검정고시과 오늘은 영포자도 검정고시가 되나요?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포자는 뭔가요? 영어를 포기한 자들이죠. 영어는 일단 우리가 배우는 언어 중에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질 않죠. 평소에도 영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국 사람 만나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영어를 쓰면서 지내시죠. 그런데 이 영어라는 게 언어다 보니까 배우는 거랑 시험 문제 푸는 건 조금 차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어렵기도 하죠. 검정고시에서 영어의 어려움만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전체 영어 어려움 중에서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부분, 일단은 기출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 특히 이제 사회, 과학, 한국사, 도덕 이런 과목들은 이제 문제를 익혀요. 그러면 다음에 그거랑 똑같거나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답을 똑같이 쓰면은 돼요. 수학 같은 경우도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숫자가 달라진다 이런 유형들이죠. 그래서 익혔었던 방법에 문제에 나온 숫자를 넣어서 풀이를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영어는 기출 문제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똑같은 문제가 잘 나오질 않아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보면은 한 10년어치 20회분 문제를 열어놓으면요, 문제는 똑같아요. 한글로 어떤 답을 찾으라고 하는 이 문제는 똑같은데 그 아래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이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왔었던 문제를 외운다고 해서 다음번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쉬운 문제도 기초가 없이는 힘들다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중졸검정고시 수준하고 고졸검시 수준의 문제를 제가 리뷰를 해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없다는 말은 중졸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기초가 있고 기초를 통해서 영어 문장의 뜻을 알아낼 수 있으면 풀리고 그 방법이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기초를 닦고 문제를 봐야 되는데 기초라는 말은 너무도 쓰기 쉬운 말이지만 너무도 완성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기초냐. 그래서 중졸검시 수준에서 기초, 이거는 지금 제가 많이 본다고 알려진 세 개의 강의를 열어봤거든요. 하나가 이제 검스타트, 에듀윌, 검단기, 세 개까지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세 개를 열어봤는데, 여기에서 선생님들도 결국은 영어 문법 중에서 자주 출제됐었던 파트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고졸검시도 열어봤더니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주 나왔던 것을 문법에서 추려가지고 알려주시고 있고, 단어장 만들어갖고 외우라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생활영어, 그래갖고 자주 나오는 대화가 있어요. 그거를 정리한 걸 익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독해, 그래서 나오는 지문을 읽고 답 찾는 거 요령을 알려주세요. 근데 문제는 기초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딱 풀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풀리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60점 정도 합격선 생각하고 들어가서 보겠다 그러면은 강의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좀 이참에 고득점도 받고 영어의 기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검정고시는 사실 이렇게 적합한 과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영어 강의를 제가 열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배워도 절대로 똑같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영어 강의에서 보고 있는 저 문단, 영어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시험을 볼 때 절대로 반복돼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에 나오면 똑같은 걸 써야지 라고 하는 이 전략이 영어 과목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어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요령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런 거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 거기 영어 시험 문제 중에 나오는 게 여기에 밑줄을 딱 빈칸으로 두고서는 맞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찾으라 그래요. 문맥을 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적정한 단어를 골라요. 이게 요령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문장이 늘 바뀌고 단어도 늘 바뀌어요. 거기에 나왔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숙달한다고 해서 똑같이 풀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검정고시 영어 강의를 한 40강쯤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다 듣고 나면은 거의 뭐 한 2, 30시간 정도를 영어 공부에다가 쓴 거죠. 그런데 검정고시가 끝나고 났을 때 이 영어를 배웠던 것들을 써먹을 때가 있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영어는 진짜 언어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면 끝이 없이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수준, 대화하고 뭐 생활하는 수준의 영어를 만드는데 이 시험이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영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영어 시험을 보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도 이걸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검정고시에 배운 영어는 정말 다른 데 갖고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외국에 나와 살다 보니까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애들이 여기 처음 외국에 나왔을 때 우리 큰애가 먼저 왔고 그 뒤에 몇 년 뒤에 작은 애가 왔는데 처음에 이제 애들이랑 학교를 보내면은 아무 말도 못 알아듣죠. 영어를 기껏해야 뭐 방과후 학습하면서 한두 시간 들었던 한 주에 한두 시간 들었던 애들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영어로 수업을 받으니까 알아듣기가 어렵죠. 신기하게 애들이 그렇게 갖고 한 두 달만 풀어놓으면은 뭘 알아듣기 시작해요. 근데 그 두 달 동안이 힘들죠. 그래서 두 달 동안 이제 우리 햄버거 같은 거 먹으러 나가요. 그러면은 네가 주문 한번 해볼래? 그럼 이제 물어봐. 뭐라고 말하면 주문할 수 있어? 그러면 먹고 싶은 메뉴 뭐야? 그럼 빅맥. 가서 이렇게 말해봐. Can I order a Big Mac? 그럼 가서 물어봐요. Can I order a Big Mac? 그러면은 그 직원이 다시 물어봐요. Eat in or eat out?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똑같은 질문했으면 to go?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여기 동네에서는 to go 대신에 eat in 안에서 먹을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고 나면은 음료수 같은 거 물어보죠. 음료수 물어볼 때도 뭐 질문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이 문장이 아마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장일 거예요. 그렇게 문장을 다 구성을 해갖고 물어보는 직원도 있지만 그냥 Coke 이렇게 물어보는 직원도 있고 Drink 이렇게 물어보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문장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럼 애가 당황하죠. 아 이거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럼 이제 아빠가 듣고서 이제 물어봐요. 이거 음료수 뭐 먹겠냐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콜라 그래요. 그러면은 콜라 주죠. 콜라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는 선생님 영어 선생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코카콜라가 그 제품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콜라 그러면은 얼추 알아들어요. 그럼 코크 그러든 알아듣고 코카콜라 그래도 알아듣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KFC 같이 펩시코 산하에 있는 식당이라 그러면은 펩시 그러면은 딱 똑같은 게 있겠지만 코카콜라라고 말해도 그냥 코카콜라 비슷한 펩시콜라를 줍니다. 문제가 안 돼요. 이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알아듣게 설명해주면 돼요. 뭐 판타 먹고 싶다 면 판타라 그러면 되는데 또 이제 펩시코 계열의 식당에 가면은 판타가 없죠. 판타 대신 미린다가 있죠. 근데 판타라 그래도 이제 미린다 줘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팔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해주죠. 없는데 비슷한 거 이거 있어요. 말을 해주죠. 그럼 이제 애가 계획이 없었던 단어들이 나오면은 이제 들어봅니다. 처음에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듣죠. 이제 다음번에 알려줘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거는 이 문장이고 이 단어를 썼고 이렇게 나오면은 다 대답을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이제 다음에 가요. 가면은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섞여 있는 문장을 들으면 이해합니다.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웬만큼 나올 만한 문장은 얼추 다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대답해줘야 하는 게 뭔지도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주문하는 거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트 메뉴라 그러잖아요. 세트 메뉴란 말은 한국에서는 흔하게 쓰는 말인데 외국에서는 쓰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거 이렇게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음료수를 구성해 놓은 거를 밀이라 그래요. 식사, 밀이란 말을 쓰는데 그럼 애들한테 그런 걸 한번 시켜봐요. 밀 중에서 감자하고 콜라를 좀 더 큰 걸 주는 밀이 있어요. 라지 밀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한번 시켜보게 해요. 그러면은 주문을 하다 말고 라지밀이란 말을 어딘가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잘 끼워 넣으면은 주문이 되는 거죠. 우리 작은 애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좀 어린 애가 와서 주문을 하니까 얘는 치즈버거를 주문하고 싶었는데 치즈버거가 안 오고 해피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기를 해봅니다. 이제 언니가 저기서 주문 받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들은 거 있고 못 알아들은 게 있을 텐데 못 알아보면서 뭐가 해피밀에 해당하는 표현이었는지 찾아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다음번에 주문할 때는 해피밀을 주문하고 싶을 때랑 치즈버거를 주문하고 싶을 때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영어라는 게 범위가 너무 커요. 실전에 쓸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큰데 이걸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시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배우겠다는 욕심을 가지면은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돼요. 그런 거는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나서 공부하도록 하고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한 반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시험에 기출에 나왔었던 문제를 다른 과목은 제가 한 3년어치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지만 10년치를 다 열어봐야 돼요. 다 열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문을 다 외우라 그러면 너무 혹독하죠. 근데 다 외우진 않더라도 이걸 들었을 때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까지는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거기에 나오는 지문 중에 독해에 해당하는 지문이 있어요. 조금 긴 문장들이 있는데 이 문장이 막 어렵게 돼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나 연결어를 가지고 줄줄이 이어놓은 그런 문장들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시험 통틀어 갖고 그런 문장은 한 문제, 두 문제 정도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두 문장이 등장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해석을 못할 정도의 또 난이도로 어렵게 내진 않아요. 고졸검시까지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무슨 의미인지 대강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대강 이해한다 그러면 또 영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영어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영어 공부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시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을 추출해 낼 수 있을 정도만 하고 그 뒤에 영어 공부에 흥미가 생겨서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면은 그 뒤에 따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한국어 설명을 최소화하자라고 적었는데요. 한국어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관계대명사, 부정사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영어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말들 쓰지 말자는 겁니다. 공부하는 양을 지금 줄여야 돼요.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시험을 최대한 치르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말들을 안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법 배우는 시간도 영어로만 배워요.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로만 배워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이거를 한국어로 배워요. 실제로 우리가 영어 수업에 들어가면은 영어는 얼마 안 써요. 그 예문 나와 있는 거랑 본문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영어를 안 쓰고 우리말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어를 영어로 배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말 쓸 때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우리말 배우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서술관계가 어떻고 단어를 읽으면서 자음동화, 국외음화 이러면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 배웁니다. 왜 그래요? 이 언어라는 거는 옆에 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언어예요. 근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학술 용어들이 등장을 했는데 학술 용어를 다 익힐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실제로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큰애 초중고를 다 검정고시로 치렀지만 영어로 돼 있는 인강을 한 개도 안 봤어요. 그리고 그냥 기출문제 제가 먼저 풀어보겠다 그래서 풀었는데 이런 어려운 말, 관계 대명사니 부정사, 뭐 분사구 뭐 이런 한 개도 이런 한국어 단어 한 개도 모르고도 다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들은 토익 점수도 840점을 맞는 데 있어서 이런 한국어로 돼 있는 문법책을 안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성문 영어 그 배우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한국에서만 통하는 방법이고 한국을 벗어나면은 제일 쓸데가 없는 방법이에요. 일본에 있는 영어 책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 책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이 영어를 잘 못해요. 이렇게 배우면 영어를 잘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고 잘 배운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걸 배우기보다는 어휘 익히고 문장 구조를 문장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국어 설명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런 물어봐요. 해석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해석을 영어 문장을 읽고서 우리말로 바꾸는 건 번역이지 해석이 아닙니다. 번역은 또 다른 기술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것과 번역은 완전히 분리된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통역사, 번역사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통번역을 잘한다.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막 영어 문장인데 우리말로 옮겨봐. 막 딱 정확한 문장을 만들었고 옮기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공부 방법이에요. 문장 읽고 이런 의미구나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말 문법에 맞게 단어를 재배열하고 문장 구조를 만들어서 번역을 하겠다. 그거는 검정고시 수준을 너무 뛰어넘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여기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가 영어만 쓰는 나라는 아니에요.
영어를 공식 석상에서 쓰긴 하지만 현지 원주민들이 쓰는 말도 있고요. 여기 좀 인구 수로 한 절반이 좀 못 미치는 인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힌디를 써요. 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끼리 만나면 힌디로 하고 여기 현지 분들끼리 원주민들끼리 만나면 자기네들 말을 쓰고 근데 서로 만나면 영어를 써요. 우리는 힌디도 할 줄 모르고 여기 현지인 말도 모르니까 영어를 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영어로 얘기해줘요. 외국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모르겠지. 그러고서는 영어로 대답을 해주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거의 영어를 쓰지 않죠. 우리말로 생활을 하다가 외국인을 만났거나 영어를 해야 될 때 그 순간만 영어를 하는데 뭔가 영어를 한국어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막 압박감에 시달리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예전에 군 경력이 카투사예요. 카투사인데 미군 부대 안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군사 용어를 많이 쓰고 명령 같은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문법이랑 좀 맞지 않는 말들도 많이 씁니다. 군사 용어는 약어로 된 게 많아요. 이제 단어 여러 개 머리 글자만 따갖고 돼 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기아 자동차 KIA인데 이거 전사를 KIA라 그래요. Killed in Action, 작전 중 사망. KIA라는 말을 보고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전사자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도 여기 육군 연락반에다가 보고자료 보낼 때는 KIA를 전사자 이렇게 써야 돼요. 전사했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KI 보고 죽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막 정확하게 번역을 하겠다 욕심입니다. 안 해도 돼 괜찮아요. 비슷한 문장을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순서에 의해서 뜻을 가지게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이제 단어를 바꿔서 집어넣어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거를 익힐 수 있는 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한번 깨닫고 난 뒤부터는 갑자기 계단을 한 개 올라간 것처럼 막 문장에 있는 뜻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새로운 단어를 한 개만 외워도 갑자기 문장 여러 개가 막 튀어나올 수 있는 여러 개 갖고 막 수십 개 이런 거 아닙니다. 한 두어 개 정도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빼먹지 말고 공부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안 늘어요. 특히 막 인강 뭐 한 40강 들었다고 해갖고 영어가 확확확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좋고 하루 중에서도 영어 공부 오늘 했으니까 오늘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말고 영어 시간을 짧게 잡아요. 짧게 잡고 이 짧게 잡은 걸 하루 중에서도 2번에서 3번 정도를 반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장을 외우려면 이제 완전히 빡빡 암기하고 똑같이 써야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장에 있는 단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익히려면은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공부를 쭉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또 그거에 맞춰 갖고 공부를 하되 지금 당장은 시험 합격이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을 반복 숙달하는 게 좋고 그리고 문장이랑 단어들도 일단 제가 다른 과목보다 이제 중졸 영어 부분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고졸은 중졸 영어 시험을 어느 정도 한번 보면은 그거의 단어들이 좀 어휘가 고급화되는 그런 부분이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막 나오지는 않아요. 엄청 새로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기본이 없어갖고서는 나는 고졸 검시에 자신이 없다 할 정도의 영어 수준이라면 차라리 중졸 문제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구조를 익힐 때까지 중졸 문제를 반복했다가 이게 좀 보이는 것 같다 싶을 때 고졸 단어들을 외우기 시작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구조가 눈에 이제 들어와야 돼요. 별도의 문법책을 보는 건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고 싶으면은 저는 그건 정말 대찬성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은 우리 애들도 썼던 건데 캠브리지에서 나온 책인데 Grammar in Use라고 하는 시리즈 중에 우리 애들은 Basic Grammar in Use 하고 Essential Grammar in Use 이게 수준이 같은데 Essential Grammar in Use를 썼어요. 이유는 그게 Basic Grammar in Use는 미국 문법이랑 미국 단어들로 되어 있고요. Essential Grammar in Use는 영국 단어랑 영국 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똑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마 베이직 그래머 뉴즈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챕터별로 다 하면 하루에 한 챕터씩 해도 거의 넉 달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투입을 해갖고 영어 시험을 준비할 거면은 검정고시를 목표로 하지 말고 영어를 내가 잘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간다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경우 뭘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은 검정고시에서 예전에 나왔었던 지문에 있는 단어는 다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도 있고 아닌 단어들도 있지만 검정고시에서 특히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어떤 시험에 가도 안 나올 수가 없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만큼 널리 쓰이고 많이 쓰이는 단어들로 돼 있어서 다 외우는 게 좋은데 그럼 이거로 단어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가요? 아니면 이거 갖고 나와 있는 시판 단어장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이 보통 공부하는 단어장이 있어요. 그런 단어장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하나 쓰면은 고졸 검정고시 내용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검정고시를 다 치고 나면은 이제 대학교 가려고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수능 준비하거나 내신 준비한 친구들이 보는 고졸 영단어장을 써야 돼요. 보면 알겠지만 두께부터 달라요. 근데 이 단어장을 쓰는 게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이 단어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저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단어장을 잘못 쓰는 사례들을 보면은 단어를 보고 옆에 뜻을 한두 개 정도 외워요. 한 개 외울 때가 많죠. 그리고 아주 막 특이하게 다른 단어가 뜻으로 나와 있으면은 두 개 정도. 이게 단어장을 쓰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안타까운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단어장을 외울 때 발음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단어장에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사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 단어장을 보고서 아니면 사전을 찾았을 때 옆에 이제 단어랑 좀 다른 글자로 발음 기호라는 게 써 있어서 이걸 보고 애들이 발음을 추측했어요. 맞는 발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았죠. 실제로 듣기 평가 같은 걸 해보면 나 이거 아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나왔지 할 정도로 엉뚱한 발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는 단어장을 공부를 할 거면은 정확한 발음을 귀로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 중에 그냥 파파고에다가 지문을 PDF로 된 걸 받아갖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그럼 밑에 단어들이 쭈룩쭈룩 떠요. 그러고 클릭하면은 그 네이버 사전으로 연결이 되면서 발음을 실제로 뭐 사전에 들어가고 들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파파고에 읽기 버튼 눌러갖고 읽을 수도 있고 듣고 나면은 이제 외워야 되죠. 외울 때는 뜻을 하나 외웠으면은 그 뜻에 해당하는 문장을 읽는 게 좋아요. 나중에 혹시 영어 공부를 좀 더 진행해 보겠다 아니면 난 유학을 좀 가보겠다 하면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 네 영역을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여기에서 배운 내용들이 대단하게 유용하냐? 아쉽게도 여기서 본 내용이 아주 얄팍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영어 공부하는데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건 좀 욕심이에요. 그냥 시험만 잘 패스하자. 그래서 한정된 내용을 반복해서 보고 반복된 내용은 놓치지 말자 이런 건데 제가 어느 한 인강을 보니까 인강 선생님이 강의 내내 단어를 칠판에 빽빽하게 써놓고 단어를 다 외우자고 그러면서 그 단어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근데 단어가 이 머리에 들어가는 양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간의 암기력이라는 게 그렇게 막 대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조금씩 나눠야 돼요. 나눈 거를 외우고 봤던 건 반복하고 반복한 거는 기억날 때까지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단어 중에 맨날 나오는 단어인데 좀씩 바뀌어가면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일이나 월 같은 걸 표시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이렇게 하는데 지문에 이게 다 일주일치가 나오지 않아요. Friday, Saturday, Sunday까지 다 나오질 않고 일부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나왔던 단어니까 요만큼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 시험에 이번에는 월화수목만 가지고 나왔는데 다음에 화수목금이 나올 수 있고 목금토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외워줘야 되고요. 그 월 표현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어. 그럼 1월부터 7월까지 나온 거거든요. 요거만 외우면 안 돼요. 나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엔 또 이렇게 하반기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거기부터는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렇게 나올 테니까 다 외워야 돼요. 12달. 이런 단어들은 보면은 세트를 다 찾아서 외우는 게 좋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색깔 같은 거 나온 표현들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색깔을 다 외우자 그러면 너무 막막하지만 우리가 원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색이랑 흔하게 쓰는 색깔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무지개에 나오는 색깔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흰색, 검은색, 회색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white, gray, black 알아야 되고 무지개 나온 색깔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navy, purple 이 정도까지는 이제 세트로 돼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 이런 그룹을 지을 수 있는 단어들은 다 외워주는 게 좋다. 제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주어가 바뀌면 subject가 바뀌면은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am, is, are 이렇게 바뀌고 이게 tense가 past로 가게 되면은 과거 시제로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was, were 이렇게 바뀌죠.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was 같은 경우는 he, she, it, I 이런 데다 쓴다 그래놓고 그냥 영어를 우리가 영어 문법 책을 보면서 배우면은 그냥 이 통으로 외워요. I는 am, he는 is, she도 is, it도 is, you는 were, they were 그냥 외워요 통째로. 그냥 이거 나오면 이거 쓰는 거야. 규칙 같은 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외워요. 가끔 내가 단어를 외웠는데 이 단어랑 좀 다르게 생긴 애들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복수형과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라 그러죠. past simple, past present, 그리고 plural 이런 부분들인데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복수형에 대한 표현이 급격한 변화를 갖지를 않아요. 나, 우리 이렇게 한 건 급격히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사과들이라고 안 하고 여러 개 있어도 사과라 그래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애플 한 개죠. 근데 여러 개 애플 하면 애플이 하면 애플스라 그래야 돼. 애플스. 그래서 이런 변화 중에 그냥 쉬운 변화, s만 붙이면 되는 변화가 있고 어떤 거는 s가 아니라 es를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규칙이 있긴 한데 검정고시에서 보는 단어 중에 그런 식으로 변환하는 애들은 그냥 따로 외우세요. 그래갖고 이 단어는 여러 개 되면은 es 붙이는구나 하고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이제 illegal,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illegal 같은 경우는 뭐 방법 없어요. 미국 애들도 그냥 외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사위 다이스, 다이스는 플러럴도 다이스, 마우스, 마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인터넷에 정리되어 있는 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건 따로 외울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 외우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어 단어들 중에서 이제 verb,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보통은 뒤에 ed를 붙이면 돼요. 그런데 ed가 아니라 d만 붙인 애들이 있어요. 끝에가 e로 끝나는 애들인데 이런 규칙들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과거형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과거형인가 보다 그러고 단어를 하나 더 외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짜 골 때리는 애들은 뭐냐면은 또 일리걸이 있어요. 불규칙. 불규칙은 이제 사정이나 문법책 같은 경우 제일 뒤쪽에 펼쳐다 보면은 appendix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정리된 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표를 뭐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단어장에서 외우고 있는 단어는 일리걸로 돼 있으면 그냥 외워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기 애들도 그냥 암기를 해요. 약간의 패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패턴을 고려를 하더라도 결국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일리걸들 때문에 좀 까다로운데 방법은 외워야 된다. 근데 그냥 그것만 단어만 딱 외우면 안 되고 그걸 썼던 문장을 같이 익히는 게 좋다. 그래서 단어장이나 사전에 보면 예문이 늘 있고요. 예문의 뜻이 있으니까 이 뜻을 보면서 예문을 같이 외우면 좋은데 제일 베스트는 말이에요. 여기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시험 문제 기출로 나왔던 그 문장을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단어를 보고 그 단어 뜻을 외웠으면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을 그냥 외우면 좋은데 이거를 읽으면서 외울 거면은 여러분이 이거 AI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당연하겠지만 이 문장을 외웠다고 해서 다음 시험에 또 나오질 않아요. 근데 같은 구조의 문장에 약간 바뀐 단어들을 넣어서 시험을 다시 본다면은 구조를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어 공부 영포자도 검정고시가 되나요? 마칠 텐데요. 영어는 사실은 되게 넓어요. 너무 넓고 이 넓은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온 거는 일부인데 그 일부를 우리가
원리를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대로 다 풀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대로 내가 보지 못한 게 나오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한번 깨달을 때까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